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부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을 했지만 사실 시위의 근본 원인이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최근 언론의 흐름을 보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분석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계기로 우리 언론의 책임, 사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모적 논란을 과열시킨 책임이 언론에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좀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번 사안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현 시위를 반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져졌어요. 문제는 언론이 전장현 시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혐오성 발언이 터져나온 것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글과 정치인 발언을 옮기기에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보도는 시위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활동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위 관련 보도는 주로 이 대표의 발언을 전하거나 이를 둘러싼 이제 공방을 중계하는 양상으로 좀 보여졌는데요. 네. 28일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이준석 2호선 못 건드리고 3, 4호선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대꾸 가치 없다. 디데일리는 이준석 장애인 시위 이재명이 말하라. 여기에 대해 고민정은 저급하다. 또 아이뉴스 24의 보도에 의하면 전장현 시위 정치권 공방 이준석 불법에 대해서 박지원 목소리 들어야 한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여졌고요. 장애인 시위에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가십처럼 활용하는 기사들도 좀 확인이 됐어요. 장애인 시위를 언급한 연예인의 SNS를 맥락 없이 기사화한 형태인 큰 규모의 매체나 통신사도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시간 돈 버렸다 땡땡땡 여기에 문매받자 결국 사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요. 네. 또 뉴스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시위 비난글에 각선미 사진을 올린 땡땡땡 결국 죄송 뭐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지속한 이유가 뭔지 네. 또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기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스 검색 및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드에 따르면 2022년 보도된 전장현 관련 기사 295건 가운데 시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장현의 입장을 제대로 담은 기사는 한 10건 남짓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권센터는 전장현 시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왜 시위를 이어가야 하느냐, 또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를 감행한 이유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을 어기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불편을 묵인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가 이제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는 불편만 또 이에 대해서 장애인 혐오성 발언을 내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15일 같은 경우에 신원미상의 20대 남성이 전장현 사무실로 가서 이제 불을 지르겠다 위협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난해 말에 교통약자법도 제정을 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본질은 전하지 않고 현상만 전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언론에선 장애인 단체 기습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런 보도를 잇따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시민들이 이제 불편이 야기됐다고 비판할 수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장현이 사전에 이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위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는 전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또 언론이 이제 이런 기능을 했다면 조금이나마 시민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지적이 좀 있었고요. 또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위 정보와 함께 장애인 단체가 시위에 나선 목적을 또 이제 예산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보도는 별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공방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밖에 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들이 이동권이라는 게 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생존권인지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책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언론이 혐오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혐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 나옵니까? 네, 이제 김민정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 인용함에 따라서 이미 보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또 혐오 표현이 주로 생산되고 퍼지는 매체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라고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구독자 위주로 이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보가 유통되는 이제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론이 사실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지배적인 정서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언론은 지사 조회수를 의식하고 또 혐오 표현을 실어나르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는 정치인과 언론이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글을 인용하면 할수록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허용과 승인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더욱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날 수밖에 없다. 파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출근 시간에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하면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도 언론이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불편하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해줄 수 있는데 장애인 단체도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 장애인 이동권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밖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시민의 불편도 분명히 있는데 그 목소리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김민정 교수의 말을 조금 더 인용을 하자면 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해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 남성 교수의 말과 20대 비정규직 여성의 말이 동등한 무게로 받아들여지는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할 기회에는 동등하게 보장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었을 때 들리는 목소리는 결국 발언권을 쉽게 얻고 경청되는 기득권자의 목소리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같은 소수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언론이 지금 혐오 표현이 계속 댓글로 나오고 기도 하고 또 네. 그것이 다시 또 보도되는 문제가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 댓글 관리를 좀 해야 한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혐오 표현에 온상이 되는 댓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댓글 혐오 표현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비하고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보도할 때 시민의 불편이 극심하다라는 보도가 그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던 배경,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고찰이 남긴 보도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KBS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독립성이 보장된 이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간담회를 추진을 했단 말이죠.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의제를 설정하는 기구인데, 예. 근데 언론은 이제 국정 과제나 의제를 설정하는 것과 무관한 기관인데 불구하고 현업 단체들과 정치권에서 이런 인수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은 들들이기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볼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네. KBS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MBC 관리감독기구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 보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서 인수위도 이제 이걸 이제 인지하고 예. 미디어 ICT 분야 간담회를 여는 걸로 이제 입장을 선회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론 장악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의견 청취일 뿐이다. 뭐 보고를 받는 그런 이제 성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언론계에서는 업무 보고가 아닌 간담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7일 날 이제 한국기자협회하고 PD연합회 전국 언론노조에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KBS 방문진과 간담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호출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이상을 모르고 있다. 인수위가 공영방송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평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KBS나 방문진이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간담회도 하고 좀 만나서 좀 들어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이 이제 주주 70% 정수장학회 70%의 주주를 두고 있을 뿐이고 광고 협찬 콘텐츠 판매를 통한 운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 세금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TV 수신료도 특별 부담금 형식이긴 하지만 방송법에 의해서 KBS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정한 바에 의해서 하고 있고 최고 의결기관인 KBS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법은 방송법에 따른 KBS와 EBS를 공동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국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국회의 국정감사 기관이기도 하고 네. 또 수신료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하고 본회의가 이제 수신료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전례나 법적인 근거 없이 KBS나 방문진의 업무 보고 뭐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이 좀 KBS와 MBC를 좀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오히려 세금이라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가 국민 세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체부로부터 또 공공기관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나 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방송은 업무 보고에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사실 국민 세금 운영하면서 간담회나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 알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디지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